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 계속되는 삼성 수사입니다. 그러게요. 삼성 핵심 수뇌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미래전략실의 실장과 차장을 맡았던 바 있는 거죠. 예. 이들은 미전실의 수뇌부로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최지성 전 실장은 이건희 회장 시절인 2012년부터 이 미래전략실장을 맡아서 5년간 2인자로 불리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죠? 검찰은 이 최지성 전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 전반을 이제 지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어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의 가치는 고의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주도를 한 것이고, 이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획했고 실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바로 밑에까지 수사가 간 거니까 이재용 부회장 수사로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이제 최지성 전 부회장 조사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가는 일종의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이재용 전 부회장은 삼성 뇌물 관련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이 합병 과정하고 그다음에 정유라 씨에 대한 어떤 승마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최지성 전 부회장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었습니다. 알아서 했다는 건 자기는 몰랐다. 그렇죠. 미래전략실에서 이제 알아서 했다 이런 얘기인 건데, 최지성 전 부회장 역시 자기가 이제 삼성그룹 경영 전반을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는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런 발언을 모든 책임을 이제 최지성 전 부회장이 뒤집어 쓰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을 그러면서 보호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조사에서 이런 대목들에 대한 좀 질문이 집중이 됐을 거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삼성의 그 준법감시위원회 공식 출범한 게 오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준법감시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 삼성 주요 7개 계열사가 준법감시위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각 계열사 이사회 의결 절차도 어제 가결 종료됐다라면서 오늘부터 삼성 준법감시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준법감시위는 내일 첫 회의를 연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준법감시위 설치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언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또 봐주기 판결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뭐 순탄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봐주기 판결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 등등이 기자회견 오늘 했죠. 그렇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양대 노총 및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매우 심각한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고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인데요. 이들은 재판부가 삼성의 뭐 훈계 차원에서 준법감시 설치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형량을 고려하는 데 반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재판부도 준법감시위 설치는 재판과 관계없다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해 10월 달에는 분명히 이제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 준법감시 설치를 제안을 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지난달 17일 공판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고려된다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이 준법감시의 어떤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도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쪽은 이제 재판부에 호응을 해서 이제 자기들 몫의 전문심리위원을 또 이제 추천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반대로 특검은 이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이 내용과 절차상 모두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금 제출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문심리위원단은 3사람으로 이제 꾸려지게 되는데 이 3인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수개월 안에 판단할 만큼의 전문성을 과연 갖출 수 있겠느냐 이게 의문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준법감시위와 관련한 특검의 어떤 반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사유 고려 요인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뭐 과거에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유무죄와 형량을 따지는 게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범죄 행위와 무관하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봐준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사실 좀 우리 일반인들이 재판받을 때는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법 감시 만들어서 삼성은 뭐 이제 좀 제대로 바뀔까요? 일단 준법 감시로는 뭐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다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오늘 이제 기자회견한 시민단체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총수 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그 감사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과 기능 정상화가 일단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만 갖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결단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최근 판결에서 이제 노조와의 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에서 보듯이 그렇죠. 좀 노조를 내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데요. 내부에 이렇게 좀 다양한 비판 및 견제 세력이 있어야 과거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노조 설립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제 삼성화재 노조 출범식이 한국노총 회관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창사 68년 만에 삼성화재의 노조 설립은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원 수는 150명 정도인데 연내에 뭐 2,5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도 노조 설립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여러모로 노조가 이제 계속 설립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노조가 존재하는 삼성 계열사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서비스, 뭐 삼성 SDI,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 S1, 삼성 웰스토리, 삼성화재 자회사인 애니카 손해사정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예. 즉 이제는 이들을 기업 운영의 어떤 파트너로 삼성이 인정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무노조 경영이란 단어는 빨리 없어져야죠. 맞습니다. 네. 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 계속되는 남매의 난입니다. 한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 그리고 반도건설 등과 손잡고 다가오는 주총에서 조원택 한진그룹 회장 연임에 반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죠. 예. 따라서 조원택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여동생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거냐 이게 좀 관심사였는데 네. 오늘 결국 두 사람 모두 조원택 회장 쪽에 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유는요? 이 선대 회장의 유언을 받들어 조원택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전문 경영인 체제를 지지한다. 이런 이제 주장이었는데요. 이 조양호 전 회장은 가족과 화합해서 그룹을 사이좋게 이끌어라 이런 말을 이제 가족들에게 남긴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즉 오너 일가가 볼 때는 KCGI 등과 손을 잡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금 유언을 어겼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들은 실제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외부 세력과 연대했다는 발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또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명희 고문과 어머니가 조원태 회장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난해 말에 이명희 고문 자택에서 뭐 집기가 파손될 정도로 이 오너 일가 사이에 격렬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죠. 근데 이게 또 사진까지 현장 사진까지 또 언론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명희 고문이 뭔가 조원태 회장하고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해석이 나온 바도 있었습니다. 예. 이 뒤이어 나온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은 이게 일종의 상속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명희 고문과 조현민 전무의 경우에는 이제 직책이 있고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상속세 납부가 어떻게든 가능한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아무런 직책이 없어서 상속세 부담이 크고 이 상황을 조원태 회장이 또 고려하지 않고 그룹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가족들이 불만을 가졌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손을 잡은 반도건설이 이제 한진칼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과정에도 이명희 고문의 역할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원태 회장이 이명희 고문에 대한 어떤 설득에 나서서 결국 마음을 돌린 게 이제 오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그 이명희, 조현민은 조원태 편이다. 그럼 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조원태 회장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한 6.5% 정도인데 여기에 델타항공, 카카오 등의 이 조원태 회장 우호 지분 다 합치면 20.9%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명희 고문과 조현민 전무가 가진 지분을 합치게 되면은 32.68%의 의결권을 조원태 회장이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과 KCGI 등이 확보한 지분은 32.06%거든요. 야, 32.68 대 32.06. 그렇죠. 거의 이제 비슷비슷한 네. 그런 구도인 거죠. 그래서 남은 것은 국민연금이 한 4.11%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총에 참석하는 소액지주 지분이 약 17%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가 이제 관건입니다.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 등의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양측이 각자가 좀 명분 이런 것들로 설득하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